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저는 대한사랑 청소년단 1급 지도사 정의환이라고 합니다. 오늘 당군 조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한번 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는 한국과 배달국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봤는데요. 기억나시나요? 벌써 2주가 지나서 다 잊지 않았을까? 네. 우리나라의 첫 국가 이름은 뭘까요? 기억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네네. 누구죠? 네. 저요, 명석군? 네? 네, 여기 있어요. 명석이에요. 네네. 반갑습니다. 네. 네, 답은 뭘까요? 배달 조선이라 합니다. 네, 배달국. 네, 맞습니다. 네, 잊지 않으셨군요. 우리 준성도 손을 들었었는데, 네, 다음 기회에 또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고조선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제목이 보이죠? 신화냐, 실화냐? 라는 주제로 공부를 이제 해보겠습니다. 고조선 역사가 신화일까요? 실화일까요? 한번 누가 또 대답 한번 해볼까요? 또 명석군이네요. 준성 요번에 한번 해볼까요, 친구? 네, 준성 준성이 친구? 한번 해보라고 해요. 네? 준성이 한번 해보라고 해요. 뭐라는지 잘 안 들려. 네네.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뭐요? 준성, 준성군, 준성 친구. 네, 실화라고 얘기를 했나요? 잘 안 들립니다, 여기까지. 네, 그죠? 여기서 이제 선생님이랑 오늘 얘기를 해볼 텐데요. 바로 이 당군 조선은 바로 답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당군 조선은 신화가 아니라 실화다. 진짜 역사다. 이거를 오늘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네, 우리가 기존에 참 실화가 아닌 신화로 아마 당군조선 하면 신화로 이제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멋있는 분이 나오셨습니다. 누굴까요?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한국, 그 다음에 배달국을 배웠죠. 한국은 7대 환인이 통치를 했는데요. 3301년 동안 통치를 했고요. 그 다음은 배달국, 18대 환웅이 1565년 동안 배달국을 통치를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아까 우리 명석군이 잘 대답을 해주셨는데요. 네,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한웅이 이렇게 백두산에 내려오셨죠. 그래서 호랑이와 곰이 나도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랬더니 곰도 나도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해서 한웅이 제시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마늘과 쑥을 주면서 100일 동안 동굴에 들어가서 햇빛도 보지 말고 먹으면 수행을 하면은 바로 사람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100일 동안 우리가 동굴 속에서 마늘과 쑥만 먹는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어떨까요? 힘들겠죠? 네. 사람 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 난 그만두겠어 하고 호랑이가 먼저 포기를 합니다. 그래서 곰이 이렇게 변했죠. 예, 수행을 통해서. 그래서 환웅과 그 다음에 웅녀가 만나서 바로 누구를 낳으셨다고 했죠? 당군 왕검을 낳으셨다. 이렇게 이제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이 얘기는 바로 동화책에도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환웅과 곰이 만나서 당군 왕검을 낳았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신화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주로 많이 알고 있죠. 동화책에서도 어릴 때부터 우리가 배웠고요. 그리고 우리가 국사 교과서에서도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삼국유사에
조선에서 전한 곰과 호랑이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삼국유사 책 아는 사람 있을까요? 삼국유사. 어떤 책인지 잠깐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조형진 친구? 삼국유사는 그 고려 시대 후기에 이련 스님 지으신 책이에요. 오, 네네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네, 바로 충렬왕 때, 충렬왕 때 승일연 스님이셨죠. 그래서 이 승일연 스님이 쓰신 책이 바로 삼국유사입니다. 이 책은 바로 당군 조선부터 신라 때까지의 이야기를 불교의 관점에서 쓴 책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신화와 전설 위주로 기록을 한 책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웅족과 호족을 곰과 호랑이로 묘사를 해서 곰이 여인으로 둔갑하여 국조 당군을 낳은 것으로 이제 왜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그래서 바로 이 웅족과 호족을 얘기를 하는데 바로 토템을 얘기하는 거죠.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삼국유사에서 이 왜곡된 역사를 우리가 지금 학교에서 그대로 배우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외국인들은 더 말할 것도 없죠. 네, 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교과서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 교과서예요. 이게 바로 2010년대에 나온 교과서인데요. 천재교육에서 나온 겁니다. 당군의 고조선 건국에 관한 이야기를 일반적으로 당군 신화라고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은 중학교 교과서입니다. 곰은 여자의 몸이 되었으나 점점점점 해갖고 나오고요. 또 교과서에 고등 교과서죠. 한웅이 곰이 변한 여자와 혼인하여 당군을 낳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러면 이 2020년, 그러니까 작년이죠. 지금 1월 달이니까 2020년에 우리 국가 교과서에는 이 고조선 역사가 어떻게 서술이 되어 있는지를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요, 첫 번째는 고조선을 우리 역사상 최초의 국가라고 하면서 국가 사회가 아닌 듯 기술하고, 그리고 만주 지역이나 국가 사회 유적을 중국에 넘겨주는 등 그 내용은 매우 부실하다. 그러니까 고조선에 대한 어떤 국가 인식이 아닌 어떤 집단 인식으로 부족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침 다행인 것은 이 2020년 국가 교과서에는 당군 신화란 용어 자체가 사라져요. 정말 바람직한 현상인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고조선의 건국 연대를 이제 표기는 하지 않지만 기원전 24세기 건국되었다. 그리고 동국 통감의 기원전 2334년에 건국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면서 기록은 오래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기는 하는데 강조하기 위한 설정한 연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애매한 표현이죠. 정확한 기원전 2330년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리고 당군조선의 건국 이념이 홍익인간이라고 밝히지 않고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할 만했다라고 잘못된 해석을 내용을 실는 교과서도 많습니다. 홍익인간이란 이 네 글자를 빠뜨린 교과서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조그만하게 아직 잘 안 보이죠? 네,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실어봤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고조선 영토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보면 초중고 모든 교과서는 고조선 영토 범위에서 문화 범위에서 완전히 남한은 완전히 제외를 시켰고 그 다음에 축소를 시켰다. 네,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 만주와 한반도 서북부라고 기술을 하고 있으나 비파형 동검과 탁자식 고인돌의 분포 지역으로 고조선의 세력을 알 수 있다고 이렇게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적어놨는데 실질적으로 제주도 등 남한 그 중국 하북성 홍산 문화 지역은 고조선 영토에서 완전히 제외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비파형 동곰과 고인돌은 고조선의 대표적인 유물이잖아요. 그죠? 근데 중국 지역에도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데 특히 이제 남한, 제주도도 마찬가지죠. 다 고인돌 그 문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지역은 완전히 이제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도 나와 있죠. 네, 다음은 과학기술 관련 내용입니다. 네, 바로 고조선 시대 때는 세계 최초의 과학기술을 이제 발달이 됐는데 이 자체를 제대로 기술을 하지 않았어요. 교과서에서는. 네, 특히 이제 보면 청동 거울인 단유 세문경, 이거는 이제 1960년도에 논산에서 발굴이 되었어요. 이건 최첨단 나노 기술로서 이제 최근 컴퓨터로도 겨우 복원해낼 정도로 매우 앞선 기술인데도 불구하고 이 고조선 시대 때에 만든 겁니다. 지금 현대 과학으로도 만들기 어려운 이 단유 세문경도 이제 제대로 기술을 하지 않았죠. 그리고 북한 세중리, 운성리의 서기전 6세기 고조선 강철칼과 도끼가 이제 출토되었다. 예, 이런 내용도 이제 빠져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2020년 국가교과서는 지난 10년 정도의 어떤 그 과정을 보게 되면 그래도 많이 개선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아직도 우리 고대사에 대해서 고조선에 대해서 너무나 부족한 부분을 다루고 있지 않죠. 네, 그래서 여기 보면요, 윤내현 교수가 우리 고대사 상상에서 현실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고조선은 우리 상고사다. 그리고 고조선은 종합문화 원형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우리 신민사학에서 뭐라고 이제 매도를 하냐면요, 당신은 전공이 중국사인데 어떻게 이렇게 글을 쓸 수가 있냐, 너무 어이없다, 손대지 마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매도를 당했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의 실제 역사입니다. 그럼 우리 당군 조선시대 때부터 내려오는 생활 풍습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도리도리, 짝짝꿍, 짱깍꿍, 잼잼, 곤지곤지. 어릴 때 한 번쯤은 다 해봤을 것 같은데요. 안 해보신 분 있을까요? 없죠? 네. 선생님 안 해보셨어요? 네. 이거는 우리가 이걸 왜 했을까요? 안 해본 사람이 없어요. 무조건 어릴 때는 다 부모님들이 다 하라고 해서 다 했는데 이건 우리가 전혀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시키는 대로 했거든요. 근데 여기에 깊은 뜻이 있습니다. 바로 당군께서 가르치는 도리질, 당군 초대 왕검께서 이렇게 알려주셨다고 하는데요. 가르쳐 주셨는데요. 지금부터 4347년 전에 계셨는데 이 문화가 아직도 지금 현재 내려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곤지곤지 할 줄 알죠? 곤지곤지 다 한번 해볼까요? 곤지곤지. 그렇죠. 예. 우리가 태극기에 보면은 건건감리가 있어요. 괴가 있는데요. 가장자리에 괴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곤을 나타내는 거예요. 곤은 바로 뭐냐면은 땅이에요. 땅이라는 뜻이거든요. 예. 사람이 서 있다. 예, 땅이다 하는 거고요. 도리는 진리를 찾아서 두리번 거려라. 끊임없이 진리를 찾아가라. 이런 이제 뜻이라고 아우각비라는 책에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어릴 때 우리가 했던 도리도리 짝짝꿍 잼잼 곤지곤지는 바로 언제부터 시작이 됐다? 초대 당군이 가르쳐 주신 거다. 이렇게 이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익숙하죠? 뭐죠? 아마 한복 입을 때 한번 여자분들은 다 한번 해봤을 것 같아요. 바로 이게 이름이 뭘까요? 아시는 분? 예. 누구죠?
예. 화영이? 예, 한번 뭘까요? 댕기머리라고. 예, 잘 정답입니다. 아는구나. 네? 잘 아는구나. 바로 댕기죠, 댕기. 네. 이 댕기란 말은 어디에서 나오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당기란 말입니다. 바로 이거는 당군 왕검을 기리고 잊지 않기 위해서 머리에 이제 달았던 풍습입니다. 네. 그리고 나오죠. 이건 뭐죠? 넥타이죠? 네, 이것은 우스갯소리로 목댕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이런 댕긴 문화는 바로 당군을 잊지 않는다. 그분의 덕을 잊지 않는다 해서 우리 생활 속에서 해왔던 풍속이었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나라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사이에 가장 중간에 위치한 데가 어디일까요? 혹시 아시는 분 있을까요? 예, 바로 여기입니다. 예, 어딜까요? 강화도 만이산이죠. 예, 바로 백두산과 한라산의 가장 중간에 있는 바로 이게 만이산에 가면은 참성단이 있습니다. 참성단. 이 곳 혹시 아시는 분 있을 것 같은데 여기가 뭐 했던 곳일까요? 명석군. 네, 명석군 이야기 한번 해보실래요? 이덕이 혼내는 게 봤는데 거기는 당군 조선에서 제사 지낼 때 왔던 곳이라고 하네요. 네, 맞습니다. 예. 바로 실제로 여기서 제사를 지냈던 곳이 바로 이 참성단입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죠. 예. 사각형과 원형이 있는데 하늘은 둥글고 땅은 방정하다라는 뜻으로 초대 당군 왕검이 지으신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산꼭대기에서 이제 제를 지냈다는 거죠. 당군 왕검 때 이 유적이 아직도 지금도 남아 있다라는 사실 꼭 알고 계시고요. 혹시 강화도에 가시게 되면은 이 참성단을 꼭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초대 당군 왕검 때 이 건축이 아직도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개천절에는 여기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제를 지내고 있죠. 네, 이렇게 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네, 다음은 우리 동북아 최고의 전성기인 당군 조선의 어떤 영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마어마하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가 다 지금 우리 영토입니다. 이렇게 당군 조선 바로 사만관경으로 통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진한, 번한, 마한이 있죠. 네, 이것을 바로 사만관경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사만관경제. 예. 그래서 셋으로 나누어서 영토를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진한, 번한, 마한 이렇게 이제 다스렸죠. 그래서 이때 초대 당군 왕건님이시죠. 네, 더 확실하게 보이시나요? 좀 진한 부분이 바로 네, 고조선의 영토입니다. 당군 조선의 영토입니다. 네, 그래서 초대 당군 왕검께서 4348년에 아사달의 도읍을 정하고 거기에서 새롭게 이제 조선이라는 나라를 열었어요. 근데 조선은 아침 조자에 고을선, 아침 햇빛을 가장 먼저 받는 나라라는 뜻이 바로 조선이에요. 조선. 그런 뜻입니다. 네, 그래서 당군 왕검, 당군이라는 뜻은 제사의 우두머리다 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왕검은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천안독립기념관에 가면은 이렇게 적어놨어요. 천재인 환인의 손자이며 환웅의 아들로 아사달의 도읍을 정하고 우리 민족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을 건국하였다라고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환인, 아까 환인은 황국이죠. 황국을 다스렸던 대통령 같은 명칭이죠. 환인. 그 다음에 환웅은 배다을국을 다스렸던 통치자의 이름이죠. 네,
그러면 당군 조선의 사망 광경 요 부분을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안이 바로 중심이었습니다. 중심 당군이 계셨던 곳이 바로 진안이고요. 그래서 대당군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이때 47분이 계셨고요. 그다음에 번안에는 부당군이다 해서 75분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한에는 부당군으로 36명이 계셨는데요. 숫자가 되게 많이 차이가 나죠? 그죠? 근데 부당군 번하는 75분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이쪽은 바로 변방입니다. 변방. 그래서 왜적들이 많이 쳐들어왔겠죠. 그래서 싸움이 변방 지역이라서 싸움이 많았던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부당군이 자주 이제 바뀌었죠. 교체가 됐고, 마하는 뭐 바다이죠, 주변이. 그죠? 마하는 바다 주변이라서 침략이 거의 없었겠죠. 그래서 되게 안정적인 곳이 바로 마한이었어요. 그래서 많이 안 바뀌었죠. 이렇게 당군 조선은 사망 강경제로 진안, 번한, 마한으로 나누어서 이제 다스렸다. 근데 그 중심은 어디다? 진한이다. 진한을 그래서 다스렸던 분을 대당군, 그리고 번한, 마한은 부당군으로 두고 통치를 했다라고 이제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럼 대당군은 몇 분이 47분이라고 아까 얘기를 했었죠. 그죠? 이 분들입니다. 바로 이분들이. 그러면 이 47분이 고조선을 얼마나 다스렸을까요? 여기 나와 있죠. 답은 2096년 동안 47분의 대당군이 고조선을 다스렸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진한이 수도가 2번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보면은 송화강 아사달, 이게 제1왕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제2왕조 백악산 아사달, 그리고 제3왕조 장단경 아사달, 이렇게 2번이 이제 수도가 바뀌는 일이 있었죠. 네. 이 왕조가 바뀌면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이 사만 관경제가 많이 약화가 되죠. 그러면서 이제 고조선이 문을 닫게 되는 사건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나중에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따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이 사진은 지도는 바로 이제 중국에서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네. 고조선의 세력 범위, 영토죠. 그다음에 이렇게 고조선이 이렇게 작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주장을 합니다. 진국이라는 것은 대진국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한나라와 고조선 너무 작게 축소를 시켜놨죠. 예, 이런 식으로 해놨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녹색이죠. 녹색 부분이 바로 이 어마어마한 영토가 바로 고조선이 다스렸던 사망강경제로 2096년 동안 다스렸던 47분의 대당군이 다스렸던 영토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만조선은 그냥 넘어가고요. 이것도 지금 국가교과서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네,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당군 안검이 고조선을 건국하였다고 한다. 2006년에는 이런 이야기까지 있었습니다. 근데 2007년에는 바뀌었죠. 고조선을 건국하였다라고 이제 말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의 노력이, 우리 대한사랑 청소년단 우리 여러분들이 우리 역사를, 바른 역사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만큼 우리 교과서는 바뀐다. 이거를 분명하게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경기도 교육청 교육자료 오류라고 해서 보면요. 보세요. 동북아 역사재단에서는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 신화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그리고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역사적인 사실이다. 이렇게 이제
동북아 역사재단은 바로 나라의 세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단체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역사를 축소하고 신화라고 하고 어떤 중국의 일본에서 주장하는 그 역사 왜곡의 그 말을 그대로 따르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민족사학자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네,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이 분은 러시아 고대사를 이제 연구하는 사학자인데요. 푸틴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동북아 고대사에서 단군 조선을 제외하면 아시아 역사는 이해할 수 없다. 그만큼 단군 조선은 아시아 고대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그런데 왜 부인을 하는지 도대체 자기 나라의 역사를 부인하고 있는 것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다. 일본이나 중국은 없는 역사도 만들어내는데 한국인은 어째서 있는 역사도 없다고 그러는가. 도대체 알 수 없는 나라다라고 이제 이분은 정말 답답한 마음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생각을 많이 하는 부분이죠. 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는 없는 역사도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역사가들은 왜 그럴까요? 네. 안 되네. 네. 그래서 중국의 그 자우언라이라는 총리가 양심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모두 조선 민족의 발자취가 남아 있다. 그래서 요하와 송화강 유역, 도문관 유역에 발굴된 문물, 비문 등에서 증명되고 있으며 수많은 조선 문헌에도 그 흔적이 남아 있다. 그래서 고대부터 조선은 중국의 속국이었다고 말하는 것은 황당한 거짓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트럼프랑 그죠? 만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이 얘기를 했죠. 조선은 중국의 속국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울분을 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생활문화 우리 또 유물을 한번 알아보도록 고조선의 유물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조선의 대표적인 유물이죠. 비파형 동검. 그죠? 근데 이렇게 많은 지역에서 이제 출토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단유 세문경, 그죠? 청동 거울이죠. 네. 여기 보면은 여기 이게 뭘까요? 단추, 청동 단추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네. 다양한 모양, 화려한 모양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어떻게 이 시대에 고조선 때 이런 단추를 썼을까요? 참 신기하지 않나요? 그리고 여기 보면 청동 갑옷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보면 청동 투구도 있습니다. 이거를 직접 썼고 입었고 했다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청동으로 지금 고조선 때는 다 갖추어져 있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유물을 통해서. 그리고 이건 뭘까요? 가락바퀴? 이거는 바로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배틀 아시죠? 모르시죠? 그렇죠. 저도 잘 이제 본 적은 있는데요. 이 배틀을 짤 때 가락바퀴라고 이제 하는데요. 이것도 이제 고조선의 유물입니다. 네, 그리고 순금으로 만들어진 허리띠. 네, 엄청나게 무거웠을 것 같아요. 허리에 차고 다녔을 거니까 그죠? 네, 이거는 또 뭘까요? 전 이거 보고 처음에 참 이게 뭐지? 이렇게 했는데 뭘까요? 아시는 분? 명석 우리 친구 한번 이야기 해볼까요? 요것만 보고는 전혀 잘 모르겠던데 저는. 이게 돌일 네. 거예요. 이름은 모르겠는데 돈이에요. 종이? 돈이요, 돈? 돈. 우와, 맞았습니다. 네. 네. 눈이 나빠서 조항진 친구? 예. 명도전 정확합니다. 네. 이렇게 생겼죠. 이게 바로 화폐였다고 합니다. 조선시대 때. 네. 그래서 이 화폐에 쓰여진 그 명도전 뒤편에 신기한 글자가 있었는데요.
우리나라 사람은 읽는데 중국 사람은 못 읽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실제로 고조선 때 썼던 화폐, 돈이라고 이제 글자가 적혀 있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 그래서 결국은 이것을 바탕으로 결국에는 고조선에도 뭐가 있었다? 이런 문자가 있었다. 이제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바로 그 문자가 여기 나와 있죠. 가림토 문자 38자라고 이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한글은 어떻게 알고 있죠? 바로 세종대왕이 창안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는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조선 왕조실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나는 옛 글자를 본따서 한글을 창제했다. 바로 그게 뭐다? 훈민정음이다. 라고 실제 한글을 만드신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세종대왕이 처음 만들었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거는 아니다. 바로 당군 고조선 때 가림토 문자가 있었다. 이것이 바로 훈민정음으로 이어졌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가림토 문자가 주변국에 영향을 많이 줬죠. 한국, 일본, 인도, 몽고, 중국 고대 문자가 이런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문자가 생기게 되죠. 그리고 고조선의 가장 대표적인 유물이죠. 이거 다 아시죠? 네,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고인돌입니다. 네, 우리나라에도 한 2만 5천 개가 분포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여기 보세요. 네, 뭐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프랑스, 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북한까지 합쳐서 전 세계 7, 80% 고인돌이 여기 우리나라에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보면요. 여기 스톤헨지죠. 예, 여기에도 이게 영국이거든요. 영국에도 고인돌이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영국에도. 근데 이 무덤의 주인공들이 바로 아시아 계열의 청동기 문화를 수반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아시아인들이 그쪽으로 넘어가서 유럽으로 넘어가서 이제 살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한반도의 고인돌과 비슷한 형태의 고인돌이 발견되기도 했다라고 이제 나옵니다. 네, 다음은 바로 석관묘입니다. 이것도 고조선의 유물이죠. 네, 바로 사람이 죽으면은 관을 짜서 거기에다 이제 묻었죠.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런 풍습이 있고요. 요즘엔 화장을 많이 하지만 옛날에는 다 이런 식으로 장례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과 다른 점은 바로 뭐냐면요. 중국은 그냥 땅에 흙을 파서 그냥 묻었다고 합니다. 근데 고조선 때는 바로 이 관을 만들어서 사람이 죽으면 거기에다가 이렇게 장례를 치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그냥 흙을 파서 묻는 것을 바로 토관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여기도 보시면은 석관묘의 분포도 지도를 보시면은 이 지역에 다 석관묘가 출토가 됐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고조선의 영역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오늘 뭐 기자 조선이나 위만 조선 한사군 임나일본부에 대한 이야기는 못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근데 이 부분은 나중에 꼭 공부를 같이 하는 시간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과 일본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것은 아니다. 바로 우리의 당군 조선과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배달, 한국 이것이 바로 우리 한민족의 국통맥이다라고 이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국과 그다음 배달, 그다음 오늘 공부하고 있는 당군조선 그리고 열국시대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나라 국통맥을 알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거는 일본 사학자죠. 네, 구니다케라는 사람인데요. 네. 이 부분이 이렇게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양심 선언을 하는데요. 나중에는 이제 삼천포로 이제 빠졌는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천신을 받드는 일본 왕실의 신도가
보세요. 고조선의 천신제사에서 건너온 사실은 고문헌을 섭렵하면서 일본 문화의 뿌리가 조선이라는 것과 함께 자연스럽게 알게 된 것이다. 그래서 일본의 신도는 부여의 영고, 고구려의 동명, 예의 무천 등 고조선 당시의 천신제사인 제천의식을 바탕으로 일본 왕실에게 이루어졌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냐면요. 우리나라에서 너무 많은 사설을 빼앗아 갔잖아요. 다 알고 계시죠? 일본 역사 왜곡할 때 아마 다 들으셨을 겁니다. 그때 가져갔던 그 일본 왕실의 도서관에서 이분이 이런 고문헌을 많이 공부를 해보니까 이렇더라. 일본의 문화의 뿌리가 바로 조선이다. 이것을 이제 알아서 양심 선언을 했는데 나중에는 뭐라고 했냐면은 조선 땅을 되찾는 것이 일본 본연의 임무다. 이렇게 삼천포로 푹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요. 사무라이한테, 일본 하면 사무라이죠. 다 아시죠? 이것도 뭐 사무라이도 정말 이야기거리가 되게 많은데요. 오늘 뭐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고, 이 사무라이들한테 협박을 받아서 결국은 교수직을 박탈당하게 이제 됩니다. 네. 그래서 다음에는 도쿄대 민족학자인 오카마사오라는 사람인데요. 이분도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단군 신화를 보면 천신인 환인이 아들 환웅에게 삼종의 보기를 주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삼종이 뭘까요? 예, 바로 예, 천부인이죠. 예. 근데 이 천부인인데 이 일본 신화에도 이 삼종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고곡, 동경, 동검이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죠? 일본 신화도 결국은 이 조선의 어떤 단군 신화를 이제 모태로 이제 발생을 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분은 바로 에가미 나오미라는 이제 도쿄대 역사학자입니다. 이분도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 기마 민족이 일본에 진출하여 일본 천황가를 이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단군 조선이라는 이 나라는 중국과 일본, 수메르까지 영향을 줬던,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줬던 나라가 바로 천자국인 바로 단군 조선이었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이 질서를 잡아주고 이제 여러 나라들을 이렇게 다스렸다. 세계 질서를 잡고 있는 중심 국가로서 천자국으로서 단군 조선이 있었다라고 이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삼한관경제가, 아까 얘기를 했었죠. 단군 조선은 삼한관경제로 이 나라를 다스렸는데 결국 이 삼한관경제가 무너지면서 이제 이 고조선이 이제 멸하게 되는데요. 다시 이제 고구려로 동부여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 부분도 자세하게 나중에 공부하도록 이제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이 전 세계를 통치했던 이 고조선, 이 고조선의 이념은 바로 성통, 광명, 제세이화, 홍익인간이다라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성통광명은 어떤 뜻이냐? 모든 인간은 다 밝은 존재라는 거예요. 이제 밝은, 사람도 밝고 이 마음도 밝아야 된다. 예, 그 광명을 찾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통광명, 그다음 제세이화, 진리를 깨닫고 세상을 밝힌다. 이것도 광명이죠. 예. 그리고 홍익인간,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어요?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 이런 뜻이라고 이제 다 알고 있는데요. 그게 아니죠. 인간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는 인간이, 홍익하는 인간이 되어라라고 이제 고조선 때는 이제 가르침을 내려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강력한 문화의 이런 힘을 가지고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아까 얘기했죠. 천자국,
일등국으로서 이런 정신을 바탕으로 이제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에 계신 우리 여러분들도 홍익인간을 실천하는 그런 청소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단군 조선시대 때는 성통광명 제세이와 홍익인간하는 그런 정신을 바탕으로 나라가 다스려졌다라는 거 꼭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요, 그러니까 전 세계 석학자들이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토인비죠. 세계적인 역사학자 토인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태평양 시대의 21세기는 극동에서 세계를 주도할 사상이 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또 게오르규르라는 이 사람, 세계적인 작가죠. 25시를 쓴 사람인데요. 이 사람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홍익인간이란 당군의 통치 이념은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법률이며 가장 완전한 법률이다. 그래서 태극기는 세계의 상징이 될 것이고 한국군은 세계 평화의 십자군이 될 것이다 라고 엄청난 말을 했습니다. 이 단군 조선시대의 이 홍익인간에 대해서 극찬을 하셨죠. 네. 그리고 이분은 이홍범 잘 아시죠? 키가 크신 분은 누구예요? 오바마 대통령이네요. 그죠? 전 대통령이고요. 그 옆에 자그만하신 분이 바로 이홍범 교수입니다. 이 이홍범 교수님은 오바마 대통령의 명예 장관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아시아 이상주의에 어떻게 썼냐면은 홍익인간이야말로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그 모든 이념을 뛰어넘는 해결점이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바마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처음 왔을 때 가장 먼저 간 곳이 어디냐면요. 경복궁이라고 합니다. 우리 문화를 알고 싶어서 가장 먼저 갔다라고 합니다. 홍익인간. 네. 그래서 바로 알려진 역사, 대한민국, 조선, 고려, 남북국, 사국시대. 그죠? 이거는 우리가 왜곡이 되었지만 그래도 이제 이 줄거리는 알고 계시죠? 근데 우리가 이 숨겨진 이 뿌리 역사는 너무나 많이 왜곡이 되고 날조되었다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도 선생님이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네, 숨겨진 우리 뿌리 역사, 바로 지난 시간에 배운 환국, 그죠? 3301년 동안 7분의 환인이 다스렸던 나라. 그리고 또 무슨 나라죠? 배달국. 그죠? 배달국. 5065년 동안 18분의 환웅이 다스렸던 나라. 그리고 오늘 공부한 고조선. 그죠? 2096년 동안 47분이 바로 통치를 했습니다. 네. 이 지금 한국 배달 조선만 해도 몇 년이죠? 6960년이에요. 40년이 모자라는 7000년의 어떤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고조선이, 한국 배달 조선이 자랑스럽지 않으신가요? 네, 충분히 자부심을 가져도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잃어버린 우리의 역사. 네, 바로 북부여이죠. 이 북부여 부분도 나중에 상세하게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이 숨겨진 뿌리 역사를 바로 찾고, 그죠? 바로 찾아야 우리 대한의 역사 광복 운동으로 우리 여기에 계신 우리의 이제 청소년들이 바로 미래의 주인공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나라의 미래는 바로 청소년인 여러분입니다. 네. 그래서 대한사랑 청소년단 역사 강복군으로 한번 다 교육이 끝나고 나서 한번 회원으로 같이 함께 선생님이랑 활동할 수 있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고조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퀴즈 시간입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이제 화면을 키면은 좋고요. 이제 딱 퀴즈가 나가면 손을 먼저 들고 저희가 발언권을 드리면 그때 대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퀴즈 나갑니다. 당군 안검을 기리고 잊지 않기 위해 머리에 달았던 이것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누가 먼저 손을 들었을까요? 명석군요. 많이 맞췄던 것 같은데 이번에 네. 새로운 분께 기회를. 청윤 친구 한번 해볼까요?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댕기요. 오, 맞습니다. 오, 축하드립니다. 다음 퀴즈 또 나갑니다. 두 번째 퀴즈. 단군조선의 대표적인 통치 제도로 나라를 셋으로 나누어서 다스린다는 의미의 이 단어는 무엇일까요? 이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안 해본 친구 중에 없네요. 그럼 명석 친구가 한번 대답해 볼까요? 사만 관경제락합니다. 사만. 사만 관경제락합니다. 오, 맞췄습니다. 기록하면서 들은 거예요, 명석 친구? 아, 네, 음소거가 됐군요.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옷이요. 네? 네, 좋습니다. 네,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단군조선을 통치한 단군은 이제 대단군 기준입니다. 총 몇 분이었을까요? 아이고. 근데 이번에 좀 안 한 친구 한번 해볼까요? 한세영 친구? 네, 네. 몇 분일까요? 47명이요. 오, 맞췄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너무 쉬웠나요? 다들 손도 엄청 빨리 들고. 화영 친구 손 계속 들었는데 제가 못 집은 게 되게 미안하네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화영 친구 먼저 오늘 소감 한번 발표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요? 화영 친구 가능한가요? 네. 얼굴은 안 보이지만 오늘 어땠나요? 인상 깊었던 내용이나. 사실 저도 초등학생 때 단군 조선 그거를 단군 신화라고 배우고 이거는 이련 스님이 쓰신 신화다라고 배웠어요. 그리고 1, 2학년 때 역사를 배웠을 때 이제 어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잘 모를 것 같아서 그냥 당구는 신하다. 그냥 곰족이 있고 호랑이족이 있는데 그 중에서 곰족이 이겨가지고 이렇게 쓴 거다라고 그렇게 배워서 지금까지도 사실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사실에 한번 충격을 먹었고 앞으로는 저와 같이 또 이제 이런 역사를 잘 모르고 있는 친구에게 당당하게 알려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멋집니다. 와, 그렇죠. 저희가 이제 학교에서 배우는 역사나 이제 역사 교수들은 이제 단군조선을 신화라고 매도하거나 이제 이거 그냥 부족의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들었던 내용은 그게 아니었죠. 뭔가 굉장히 높은 수준의 문화를 갖고 있었고 엄청난 강국이었잖아요.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이렇게 화영 친구처럼 주변에 잘못 알고 있는 친구들에게도 많이 이야기를 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친구 오늘 소감 이야기해보고 싶은 친구 있나요? 없으면 지목을 해보겠습니다. 네. 상영 친구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한상영 친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소감? 뭐라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오늘 들으면서 인상 깊었던 내용 있나요, 상영 친구? 기억에 남는 거? 그냥 단군은 그냥 신화라고 알고 있었는데 실제 있다고 해서 다시 알았어요. 좋습니다. 오늘 내용을 잘 기억하고 이제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열심히 들었던 준성 친구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준성 친구 오늘 소감 간단히 이야기해 줄 수 있나요? 아, 네. 그러면은 오늘 수영 친구, 김수영 친구 한번 이야기해 주실래요? 열심히 듣던데요. 필기하는 것 같았어요, 뭔가. 저 목소리 들리나요? 아, 들립니다. 아, 제가 그 고등학교 올라와서 중세국어 배우면서 한글 되게 열심히 봤는데 그게 가림토로 되게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게 되게 놀랍고 고인돌 아까 전에 얘기가 나오길래 좀 찾아봤는데 뭐 프랑스에서 시작됐다 이런 식으로 되게 다양하게 뭐 역사에 대해서 깊게 알 수 있어서 되게 좋았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거성 문화가 굉장히 많이 퍼져 있죠. 네, 오늘 이걸 통해 또 알 수 있었는데 준성 친구가 돌아온 것 같습니다. 준성 친구로 넘어갈까요? 소감 발표? 나 원래 모르는 것도 많았는데 네. 수업을 듣고서 아는 게 더 많아졌어요. 아는 게 더 많아졌어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세미나 때도 꼭 참여해 주세요. 아는 게 더 많아질 거예요. 그리고 조영진 친구 가볼까요? 네, 들리시나요? 네, 들립니다. 소감은 저는 대학생들 하는 것도 참여를 같이 하고 있다가 청소년 프로그램으로 또 참여를 하는데 둘 다 너무 좋은 것 같고 같이 대한사랑에서 기획해 주시고 운영해 주셔서 되게 감사하고요. 저는 이제 고3 올라가서 수능 한국사를 공부하고 있거든요. 근데 공부하는데 여기 이 프로그램에서 배운 내용은 일체 언급을 안 하고 고조선부터 언급을 하는 게 좀 아쉽고 좀 이걸 바꿔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게 해주신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감사합니다. 근데 대학교 공부도 같이 하고 있다니 굉장히 바쁘시겠네요. 다 참여하는 게 멋집니다. 저 한 2차 때부터 안 빠지고 계속 왔던 것 같은데 좋네요. 또 누가 해보면 좋을까요? 태윤 친구 한번 해볼까요? 이야기 해줄 수 있나요? 김태윤 친구? 거의 한 번 빼고 맨날 들어왔던 것 같은데 태윤 친구 듣고 있나요? 넘어갈까요? 예. 반갑습니다. 이야기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 소감? 그 당군한 건 실제인 걸 잘한 것 같아요. 잘한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멋집니다. 계속 열심히 참여하면 좋겠네요. 이번에 또 누가 있을까요? 하늘 친구도 한번 이야기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늘 친구 듣고 있나요?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소감은 여기까지 할까요? 아니면 나는 오늘 얘기 안 하면 안 되겠다 싶은 분이 계신가요? 네. 명석 친구? 네? 명성! 명성 친구. 어디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말 재밌었고 잘못한 점은 저번에 그 뭐더라? 당군한 건 신화라는 게 반박을 했긴 했는데 잘 몰랐거든요. 왜 반박을 해야 되는지 잘 몰랐거든요.
그런데 오늘 좀 더 많이 알아서 좋은 거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이게 소리가 약간 이제 잘 안 들리긴 했는데 뭐 소감 잘 이야기해 준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4차까지 달려왔는데요. 참 여기까지 함께 해주시는 게 감사하고 대단한 것 같습니다. 다들 아주 멋진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남은 일정이 5차부터 6차 한류는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그리고 6차는 동학, 근대사의 시작인 동학, 7차에는 독립운동가 이야기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더 가질 거니까 다음 일정도 더 기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충격받은 거 있어요. 상처받은 거. 여러분 3차 참여했던 분들 중에 카드 뉴스를 제출한 분들이 한 분도 없었습니다. 네, 3차 여기에도 3차 때 참여한 분들 계신 것 같은데 너무 마음이 아팠고요. 시간을 조금 더 드릴 테니 3차, 4차 카드 뉴스를 제작하면서 조금 복습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카드 뉴스 3개를 볼 건데 이제 이 윤혜원 친구가 만든 카드 뉴스예요. 이게 이제 1차 때는 참여를 안 했는데 유튜브로 다시 시청을 하고 카드 뉴스를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당구는 신화가 아닙니다 해가지고 뭐지? 네, 여러 장 있는데 제가 몇 장 못 담았나 봅니다. 이렇게 만들어줬고요. 이거는 김민선 친구가 만든 카드 뉴스예요. 오늘 또 안 들어왔는데 근데 이게 제 생각에 직접 그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참 멋지게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카드 뉴스를 만들어줬습니다. 여러분들이 카드 뉴스 만드는 방법을 잘 몰라서 못 만들었을까 봐 다시 카드 뉴스 제작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희가 추천해드리는 사이트는 미리캔버스라는 사이트예요. 그래서 여기서 템플릿에 들어가서 카드 뉴스 템플릿을 선택하고 적용을 한 다음에 이제 내용을 쭉 적어가면 됩니다. 이미지나 이런 것도 요소 이런 데서 들어가가지고 추가를 할 수 있으니까 자유롭게 그림을 넣으면 되고요. 10장 이내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만든 다음에 그림 파일로 저장을 해서 여기 아래에 있는 네이버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되니까요. 혹시 모르겠으면 멘토 선생님이나 지도교사 선생님들께 문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카드 뉴스까지 제작을 하면 저희 홈페이지에 업로드가 되고요. 이벤트 보상, 편의점 기프티콘 상품권을 드리니까 꼭 이제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일정은 이제 다음 주 토요일 똑같은 3시에 진행이 되니까요. 이때도 여러분들 꼭 참여를 해주시고요. 여러분들 다 다음 주 토요일에 참여해 주실 거죠? 참여하실 분들 동그라미. 네, 좋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겠네요. 네, 5분 전에 미리 와서 함께 이야기 나눠도 좋겠고요.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 수고하셨습니다. 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